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어느 정도의 판정이 그래도 내려졌죠. 그 이후에 XRP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4센트까지 갔다가 67센트까지 하락을 했고 현재 82센트, 80센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불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물론 여기서 매도하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XRP를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XRP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하락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우상향을 해서 1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송 관련해서도 유리하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오히려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XRP 재상장,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아니면 크립토닷컴 이런데 XRP를 재상장하게 되면서부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XRP 레저에 스마트 컨트랙이 포함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XRP 레저 생태계에 대한 어떤 이런 유동성의 흐름, 바로 유저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좋은 뉴스들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 뉴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향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1불까지 일단 찍어보자. 1불까지 좀 가자. 이렇게 좀 외쳐보고 있는데 제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XRP 마켓 시총이 바이낸스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4위권에 있는데 바이낸스하고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보면 XRP는 상승하는데 BNB는 내려가고 있죠.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SEC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바이낸스 내부에서도 또 흔들리고 있고 바이낸스 생태계 안에서는 또 이 BNB의 유동성의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의 생태계가 많이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악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로서 나올 뉴스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이는 점점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면서 일단은 테더 한번 잡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테더만 잡을 수만 있다면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낸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XRP가 뭐 바이낸스가 위기라고 하지만 XRP 거래량은 거의 17% 이상 되면서부터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업비트가 12%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한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위는 OKX, 4위는 빗썸. 그래서 업비트하고 빗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보시면 가격적으로는 업비트하고 빗썸이 좀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이시죠? 바이낸스, 쿠코인, 코인베이스, 비트로보다 훨씬 높은 곳이 바로 한국거래소입니다.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가격이 좀 높고요. 한국거래소에서 매수하면 이거 호구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제가 지켜보는 것은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아직 3%도 안 되죠. 바이낸스에서 그 코인베이스에서.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사람들이 XRP 매수를 많이 해줘야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꾸준히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바이낸스는 현재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긴 합니다만 코인베이스가 다시 당당하게 바이낸스의 물량까지 차지하는 그런 날이 와가지고 암호화폐에 어떤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낸스도 제발 SEC와 잘 싸워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잘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코인베이스가 오히려 바이낸스 거래보다도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도 암호화폐 장세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XRP 스캔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7월 13일에 미국 법원에서 XRP 판매 투자 계약 해당하지 않아 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가격이 형성이 되어졌고 이때부터 가격 펌핑이 있었고 이때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오는 흐름은 우리가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7월 13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에스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ODL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쭉쭉 이제 뭐 특이한 걸 한번 보면은요, 요런 거 한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면은요, 새로운 어카운트가 액티비티 된 넘버인데 이때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이때 이제 새로운 지갑의 생성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또 그 위에 보면은 커런시 익스체인지의 숫자, 말 그대로 이것은 화폐 교환에 대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원화에서 XRP로 바꾸던지 아니면 XRP에서 원화로 바꾸던지 이 수를 말하는 거죠. 이 수가 7월 13일에 증가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원화에서 XRP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달러에서 XRP를 매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모양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이 날짜에는 1월 4일이죠. 1월 4일, 3일에 이 날짜에는 가격이 XRP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원화로 얘기해 볼게요. 원화로 XRP를 매수하고 아니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XRP에서 원화로 매도하거나, 그래서 매수매도가 이제 숫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변화가 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이 숫자, 화폐 교환에 대한 숫자는 늘어났지만 가격 변동은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걸 통해서 이 차트를 통해서 XRP 가격을 예측하기에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특이하게 이렇게 거래가 그래도 화폐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게 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수가 많아졌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걸 통해서 미래 예측은 못하지만 과거 예측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특이한 거 있는지 봤는데 다른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타입으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에스크로된 XRP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ODL에 관련된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다른 것들은 뭐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요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카운트가 딜리트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매사리 2분기 XRP 레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카운트가 딜리트가 많이 되어졌다, 많이 어카운트를 삭제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던 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갑,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지갑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어카운트가 딜리트가 되어졌지만 오히려 어카운트 생성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카운트 새로 생성된 게 아까 그 전에 차트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것도 별 특이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요 에스크로된 XRP입니다. 요 두 개를 볼 건데요. 지금 이게 에스크로된 XRP를 페이먼트한 거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XRP 페이먼트를 에스크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로치고 에스크로 크리에이티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된 XRP가 이제 페이먼트로 된 건데 에스크로가 이제 크리에이트 됐다.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스크로 크리에이트, 그래서 에스크로로 XRP를 이제 받게 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차트로는 특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요 밑부분입니다. 에스크로된 XRP 딜리버리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에스크로 피니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요게 자세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에스크로 됐다 XRP가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동을 한 XRP가 에스크로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에스크로 된 XRP가 이동할 수도 있다,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막막한데, 요 가로 친 거 보면요 에스크로 피니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에서의 락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P가 에스크로 락이 끝났고 에스크로에 된 XRP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위에 보는 것도 에스크로 된 XRP를 페이먼트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가로 친 거 보니까 에스크로 크리에이티드 나오잖아요. 그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가로 친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스크로 피니시라고 됐기 때문에 XRP가 에스크로에 묶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7월 13일에 에스크로 피니시 된 게 갑자기 이렇게 차트가 올라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XRP가 에스크로 피니시가 57개 더 확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확 지금 차트 모양이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했었는데 주로 에스크로 된 락이 풀릴 때는 10억 개가 풀리잖아요. 그때 10억 개 풀릴 때가 1월 1일 뭐 아니면 2월 1일 이렇게 1일 날 된단 말이죠. 근데 1일 날 이제 보면은 에스크로 피니시가 65개 정도 나오게 됐죠. 그리고 또 보면은 2월 1일에도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크로에서 풀려진 것을 나타내고 에스크로에 락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에스크로 락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에스크로에서 풀려서 이동하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오자마자 풀려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4월 달에도 보면은 갑자기 튀어오르죠. 1일 날, 1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지금 보이시죠? 7월 1일에도 갑자기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크로 묶여던 XRP가 이동을 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갑자기 에스크로에서 이렇게 피니시 된 에스크로 된 XRP가 이동했던 물량이 갑자기 상승을 했다가 지금 16일에 갑자기 또 한 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에스크로 된 XRP가 판매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동이 많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에스크로 된 XRP가 다시 많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XRP 레저 생태 그 XRP의 생태계에 ODL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보다는 다른 나라 쪽에 더 ODL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XRP를 구매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글로 적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대충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이게 정확하게 알려면은 결국 3분기 XRP 보고서가 리플사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억 개에서 만약에 3억 개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그림이 맞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매번 똑같이 3억 개 XRP가 판매가 됐고 2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에 묶이게 된다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차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보고서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